내가 차였어, 뭐. 하여튼, 뭐,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그럼 이 전 애인을 지우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죠. 더 생각이 나고, 이 노력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역설적이죠?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찾아뵙는 심리학 꿀팁 박량입니다. 자, 오늘은 특정한 자극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자극이라는 거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건, 나를 슬프게 하는 사건,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 있죠. 이런 사건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요걸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특히나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분노를 잘 느낀다, 잘 소심해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특효약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전략은 상담심리학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정서적 수용 치료, 요 치료법에서 제가 훔쳐왔거든요. 이 치료법의 핵심인 정서적인 수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신다면 특정 자극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정서적인 수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서 1차 감정, 2차 감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영상이 길어지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이해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차적인 감정, 1차적인 정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에 악성 애드웨어 같은 게 걸려가지고 되게 좀 불경한 사진이 내 핸드폰에 원치 않게 탁 떴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극이었지만 나는 이 사진을 보고서, 이 불경한 사진을 보고서 흥분을 느꼈어요. 이거는 1차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누가 갑자기 나한테 확 욕을 했어. 그러면 분노가 느껴지죠. 그럼 이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게다가 수련을 열심히 해서 득도의 경지에 오르고 열반의 경지에 오르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분노를 느끼고 흥분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1차적인 흥분이라는 감정에 어떤 추가적인 감정을 더해서 2차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불경한 사진을 보고서 흥분을 하다니 자괴감이 든다. 너 이런 애니? 나 스스로한테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왜 이거 보고 흥분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1차적인 감정에서 파생된 1차적인 감정이 낳아낸 이런 감정을 2차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 2차적인 감정, 자괴감에 의해서 또 다른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건, 기억이 떠오르게 됐어. 내가 부도덕하게 행동했던 일이 갑자기 나한테 떠올라서 또 추가적인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괴감이 모이면 뭐가 되죠? 우울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 이 우울감 같은 경우에는 3차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2차적인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보통 1차 이후의 감정은 2차적인 감정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1차적인 감정과 2차적인 감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내가 좀 덜 분노하고 내가 좀 덜 소심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인 감정을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분노하지 않기? 혹은 내가 키우던 정들었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기?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통제가 힘들고 조절하기가 힘든 이런 1차적인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나는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적어놓으세요. 1차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려 할수록 나는 고통스러워진다. 잘 적어놓으셨나요? 약간 역설적이죠. 내가 이 고통을 없애려고, 1차적인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함으로써 나는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반려견이 떠나가서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파. 이거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나는 뭔가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혹은 다른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키웠던 그 반려견을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우려고 할수록 어떤가요? 더 생각이 많이 나고 더 고통스러워지죠. 왜냐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슬픈 감정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되거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은 안 돼서 더 슬퍼져. 이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 여러분 겪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혹은 반려견 키우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내가 실연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차였어 하여튼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그럼 이 전 애인을 지우려고 할수록 더 생각나죠. 더 생각이 나고 이 노력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역설적이죠. 다시 반려견을 떠나보는 케이스로 돌아봅시다. 이 케이스에서 1차적인 감정은 내가 반려견을 떠나보낸 슬픔 이 자체고 2차적인 감정은 조금 더 복잡하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슬픔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슬픔, 고통 이런 게 2차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이 커지니까 역설적으로 계속 뭔가를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차 감정이 생기고 4차 감정이 생기고 근데 그 뉘앙스가 비슷하겠죠? 계속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이거를 지우려고 뭔가 계속 3차적으로 4차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더 커져만 갑니다.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발버둥을 칠수록 그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늪에. 자, 그러면 어떡하라는 걸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이 개념을 어디서 훔쳐왔다고 그랬죠? 수용 전념 치료에서 제가 훔쳐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정서를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서를 수용해야 되냐? 1차적인 내가 맨 처음에 느꼈던 특정 사건에 의해서 촉발됐던 이 감정을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1차 감정을 수용을 해가지고 2차나 3차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그러니까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을 조기에 진압을 해버려서 더 이상 큰 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이 정서 수용의 포인트입니다. 아까 그 반려견을 떠난 케이스로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1차적인 감정은 내가 반려견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죠. 여기서 내가 지금 슬프다는 이 감정을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픈 게 당연해요. 안 슬프면 이상할걸? 내가 지금 정들었던 반려견을 떠나보냈는데 내가 안 슬프다? 이거 좀 이상한 거야. 슬픈 게 정상이야.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을 함으로써 2차적인 감정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수용을 안 하면 이 고통을 없애려고 내가 뭔가 발버둥을 치게 되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일체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노쟁이 케이스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분노쟁이 분들은 어떤 특정한 자극을 만나면 1차 감정에서 분노를 느끼고 2차 감정에서 막 더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까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한 예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누가 나한테 갑자기 욕을 했어. 그러면 나는 분노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분노쟁이가 아니더라도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노쟁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분노를 뭔가 확대 해석해요. 2차적으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하지? 나를 되게 무시하나?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왜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은 추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그러면 나는 2차적으로 분노에 분노를 더해서 더 분노하게 되죠.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내가 느낀 분노를 이 1차적인 감정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더 확대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무시하나?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럼 내가 분노를 하는 건 당연하구나.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어. 아까 반려견의 케이스로 치면 나는 슬퍼할 자격이 있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용을 하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다른 식으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물어봐야 되겠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기 왜 나한테 욕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더 감정을 키워낸다거나 이 분노하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나한테 욕을 한 사람을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렇게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2차적인 감정을 만들지 않으려면 일단 내가 1차적인 감정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심쟁이 케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길어져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소심쟁인데 막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뭐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일을 왜 이렇게 할까? 이러고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소심쟁이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1차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너 일을 왜 이렇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가면은 나는 위축되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수용해야. 근데 2차적으로 진짜 나 왜 일 이렇게 하지? 나 바본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위축되는 건 당연하구나. 여기를 수용을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치가 이 감정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이 상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일을 어떻게 할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상사분께서 아니 난 정말 네가 일하는 게 궁금해서 그래. 막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절하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혼자 이 위축된 감정을 위축에 위축을 더해서 더 크게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스트레스로부터 쏘 쿨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배운 이 방법, 정서적인 수용, 이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습관화까지,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기까지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떤 누군가의 자극으로부터 인한 스트레스를 잘 막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우리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